2025년 8월 12일 오전 대한민국 경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7%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용 메모리 공급사를 발표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업계는 미국 마이크론이 계약을 따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삼성은 또다시 탈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김도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 전문 기자로 12년째 활동 중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삼성의 실패를 집요하게 추적해왔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작성 중인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삼성 HBM 3년 연속 탈락의 진짜 이유. 도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내 분석이 맞았어. 카페 벽면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와 5년간 12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손님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사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사업은 2022년부터 기술적 실패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율이었습니다. 삼성은 35%라는 참담한 수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는 80%였습니다. 마이크론은 72%였습니다. 수율이 낮다는 것은 불량품이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원가가 상승하고 납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엔비디아는 삼성 대신 SK하이닉스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퀄컴마저 삼성과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은 기술에서 밀렸고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단을 마무리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후 2시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내일 일면 톱으로 갑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면 톱, 경제 전문 기자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63빌딩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자신의 분석이 옳았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단 몇 시간 후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3년간 쌓아온 확신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도윤은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구매 담당 이사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HBM 공급사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이메일이 발송되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도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일 나갈 기사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삼성 HBM 3년 연속 탈락의 진짜 이유. 도윤은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확했습니다. 모든 논리가 탄탄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32분 도윤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국제전화번호가 표시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 씨, 저 실리콘밸리 특파원 최민준입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같은 언론사 소속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최 기자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엔비디아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최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마이크론 계약 발표인가요? 아닙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이 선정됐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소파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최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5년간 HBM3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8조 원입니다. 마이크론이 아닙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 거기 계십니까?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엔비디아 삼성 HBM 계약.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뉴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HBM3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삼성전자 3년 만에 대반전. 마이크론 탈락. 삼성전자가 최종 승자. 도윤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마이크론을 가리켰는데, 모든 분석이 삼성의 실패를 예측했는데, 지난 3년간의 기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5% 수율 참사, 퀄컴의 이탈, 엔비디아의 외면,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삼성은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은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 커피잔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가 흘렀습니다. 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뉴스 봤나? 삼성이 계약 따냈다던데.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방금 들었습니다. 내일 나갈 기사는 어떻게 하지? 기사를 취소하겠습니다. 알았네. 상황 파악하고 다시 연락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밤 10시, 도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삼성 관련 뉴스가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비밀리에 HBM3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수율 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025년 6월 드디어 90% 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를 확인한 후 삼성을 최종 공급사로 선정했습니다.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5%에서 90%로 단 3년 만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언론이 삼성의 승리를 보도할 것입니다. 그의 기사는 휴지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 삼성 본사로. 진실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도윤은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수원 기흥 캠퍼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 도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썼던 기사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작성 기사. 삼성 HBM이 35% 수율 참사. 2023년 4월 작성 기사. 엔비디아 삼성 외면하고 SK하이닉스 선택. 2024년 2월 작성 기사. 퀄컴마저 삼성과 결별, 신뢰 무너진 메모리 반도체. 도윤은 자신의 글귀를 하나하나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기사가 삼성의 실패를 다뤘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도윤은 좌절했습니다. 12년 경력의 경제 전문 기자.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벽 5시,
스마트폰에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이었습니다. 도윤 선배, 기사 봤어요. 완전 반대 결과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틀린 분석가라고 불릴 것 같은데요. 도윤은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외부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계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3년간 삼성 실패를 예측했던 기자가 완전히 틀렸다는 소문.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도윤은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녹음기, 명함, 기자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첫차 시간이었습니다. 역 대합실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삼성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모든 주요 언론이 삼성의 반전극을 다뤘습니다. 도윤은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적,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쓰다.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8월 12일, 반도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계약을 체결하며 업계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율 문제로 고전했던 삼성이 반전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술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도윤은 기사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의 승리.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은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거 데이터만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패였습니다. 오전 6시 20분, 도윤은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도윤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삼성 기흥 캠퍼스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수원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18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 계약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윤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 삼성의 몰락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아침 세상은 삼성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오전 7시, 택시는 삼성 기흥 캠퍼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정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문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도윤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출입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취재차 왔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도윤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홍보팀에 연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전화를 들었습니다.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기다리며 캠퍼스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연구동, 생산동, 사무동. 모두 현대적이고 깔끔한 외관이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서 지난 3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경비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 약속이 없으면 출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도윤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문 안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흰색 연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움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도윤아. 그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박소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함께 반도체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함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졸업 후 도윤은 기자가 되었습니다. 소영은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그 이후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습니다. 소영은 경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도윤이구나. 여기는 어쩐 일이야?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취재차 왔어. 삼성이 엔비디아 계약 따낸 것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소영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와 자부심이 공존했습니다. 넌 여전히 날 믿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가 3년간 뭘 준비했는지 보여줄게.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대학 시절 소영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데이터와 숫자만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논쟁을 벌였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멀어졌습니다. 소영은 도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보여줄 게 있어. 도윤은 놀랐습니다. 정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본 것은 아직 기사로 쓸 수 없어.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자로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손님입니다. 임시 출입증 발급해 주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입증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출입증을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삼성전자 방문객. 그 글자가 그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의 실패를 기록했던 기자가 이제 삼성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챕터 5 불사조 프로젝트. 소영은 도윤을 안내하며 캠퍼스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캠퍼스는 조용했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곳곳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패배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의 제시도 MC 계속 편집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첨단 메모리 연구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야. 소영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출입카드를 찍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라와.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수상 내역과 특허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엘리베이터를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 하지만 해냈어. 우리가.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7층이었습니다.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양쪽으로 연구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우리가 HBM에서 실패했을 때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수율 35%는 극복 불가능하다고 했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소영은 한 연구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도윤은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각종 실험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타오르는 봉황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글자가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휘닉스. 도윤은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불사조 프로젝트.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2022년 9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3년간 기록이야. 첫 번째 그래프는 수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35%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2023년 3월 50%, 2023년 9월 65%, 2024년 6월 80%, 2025년 6월 90%. 도윤은 그래프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발열 문제야. 이게 핵심이었어. 우린 실패해서 배웠어. 발열을 잡는 게 답이었지. 화면에는 온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HBM은 여러 칩을 수직으로 쌓는 구조라서 발열이 심해. 소영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열 분산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어.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그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정수였습니다. 소영은 실험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접 보여줄게. 그녀는 작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도체 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HBM3 12단 적층 칩이야. 소영은 칩을 꺼내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손가락 끝만한 크기의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2개의 메모리 칩이 수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칩을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작은 것이 세계를 바꿀 기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테스트 장비를 켰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줄게. 그녀는 칩을 장비에 장착했습니다. 화면에 각종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소비, 발열, 처리 속도.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발열을 봐. 섭씨 65도야. 마이크론보다 20% 낮아. 소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삼성이라고.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장비를 끄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믿어. 그녀의 물음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는데. 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니까. 우리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떨림 속에서 진정한 헌신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놓친 것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데이터 너머에 있는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소영은 도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중순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자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HBM3 12단 샘플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이 샘플을 들여다봤습니다. 공급 안정성은? 그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과거 삼성의 납기 지연으로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 지도가 떴습니다. 기흥, 화성, 평택, 천안 모든 생산 거점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AI 기반 물류 네트워크가 나타났습니다. 생산, 검수, 배송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재고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젠슨 황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테스트 생산 결과였습니다. 수율 90%, 불량률 0.5%, 납기 준수율 99.8%.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젠슨 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긴장감이 기대감으로 변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급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화면에는 공동 연구개발 제안서가 떴습니다. 차세대 HBM사 개발, AI 최적화 메모리 설계, 전력 효율 개선 프로젝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제안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젠슨 황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었습니다.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소영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이라는 국가적 시스템에 놀라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였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데이터 뒤에 숨은 국가적 의지, 숫자 너머에 있는 시스템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저력. 2025년 8월 12일 오후 6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속보.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HBM 공급 계약 성사. 뉴욕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장중 15% 폭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12%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모든 분석가들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컨센서스가 붕괴했습니다. 마이크론 본사 최고 경영자 사무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 마이크론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승리했습니다. 영국 BBC 본사 스튜디오. 경제 전문 기자 제임스 콜드웰이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반도체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분석이 틀렸습니다. 삼성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기흥 캠퍼스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승리입니다. 콜드웰의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 도윤의 집. 도윤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BBC 생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콜드웰의 말을 들으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인정하는 미소였습니다. 3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뻤습니다. 한국이 승리했으니까요.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3년간 저는 삼성의 실패를 예측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제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데이터 뒤에 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삼성 기흥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고 열정이었으며 자부심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삼성의 승리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도약입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배웠고 좌절을 극복했으며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정정 기사입니다. 일면에 실어주십시오. 잠시 후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기사네. 내일 조간 일면 톱으로 가겠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확신이 무너지고 겸손을 배운 하루. 그리고 진정한 기자로 거듭난 하루. 2025년 8월 13일 새벽 4시. 경기도 화성시 삼성 반도체 단지. 연구동 7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세대 HBM사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HBM사는 HBM3보다 2배 빠른 속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전력 소비는 30% 줄여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것입니다. 3년간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HBM사를 완성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도윤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 제대로.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도윤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일면 기사 축하합니다. 편집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기사였네. 정직했어.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날 하루도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삼성 관련 후속 기사를 쓰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데이터만이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숫자 뒤의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온라인 경제방송 녹화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삼성의 승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삼성의 승리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도약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년간 우리는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틀렸지만 기꺼이 기뻤습니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 11시,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불사조의 비상, 그리고 나의 각성. 본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는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보여주지만 사람은 미래를 만듭니다. 숫자는 현실을 반영하지만 의지는 현실을 바꿉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삼성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제로부터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앓은 그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 것입니다. 화성 반도체 단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동. 소형과 연구원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HBM사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사명이라는 것을. 2025년 8월 14일 새벽, 한국의 하늘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그 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샐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불가능에 도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기자의 각성, 한 국가의 도약, 그리고 끝나지 않을 도전의 연속. 오전 8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삼성,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3년 만에 극적인 반전. 모든 헤드라인이 삼성을 다뤘습니다. 뉴욕 타임스 1면, 워싱턴 포스트 경제면, 파이낸셜 타임스 특집 기사.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도시바, 르네사스, 소니.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베이징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연구원들은 삼성의 성공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3년 만에 수율을 35%에서 90%로 올렸는지, 어떻게 발열 문제를 해결했는지. 중국도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울 청와대. 대통령이 경제수석과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18조 원 규모 수출,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본사. 임직원들이 모여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부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세대 HBM사, HBMO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임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오후 2시 코스피 증권거래소. 삼성전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 세미나실.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삼성의 성공 요인 분석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첫째,
기술 혁신입니다. 둘째, 조직의 결속력입니다. 셋째, 국가 시스템의 지원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의 효율성입니다. 기흥, 화성, 평택이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토론은 열띠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반도체 관련 서적들을 살펴봤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책값을 지불하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밤 9시, 도윤은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웠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배워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책을 덮었습니다. 눈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아침의 출근, 동료들의 축하, 카메라 앞에서의 인터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기사가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습니다. 나는 틀렸지만 기꺼이 기뻤다. 부제는 이랬습니다. 삼성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도약이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정직한 기사 감사합니다. 기자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기사가 진짜 저널리즘입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분석했어야죠. 3년간 삼성을 깎아내리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기인가요? 도윤은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오가는 사람들, 달리는 자동차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강하고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 도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 이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라는 자부심. 오후 3시, 화성 반도체 단지. 소영은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HBM사 개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시제품 완성. 2027년 상반기 양산 시작.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미 증명했잖아.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방향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는 기자로서, 나는 연구자로서.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HBM사 설계도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저녁 8시, 전국 각지의 삼성 반도체 공장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라인.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들.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팔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습니다. HBM3 칩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이었습니다. 검수를 통과한 칩들은 포장되어 출고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도윤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평온했고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강물처럼 흘러가야겠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겠다.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다음 기사 주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국가 R&D 투자의 효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전망,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취재하고 싶은 주제들이 넘쳐났습니다. 도유는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주는 설렘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5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도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독립을 쟁취했다. 그로부터 80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 도유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 이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명감,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과학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학생,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들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집에 도착해 도유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쓸 기사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반도체 강국, 기술 선진국,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나라.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승리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80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저력이 폭발한 순간입니다. 도유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서 화성 반도체 단지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을 것입니다. 소영과 동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도유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HBM4, HBM5, 그 다음 세대로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사 초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서 다듬을 예정이었습니다. 도유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잠이 왔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기흥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불사조 이미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혁신적이며 더 자랑스러운 나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유는 눈을 떴습니다.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유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지만 기꺼이 기뻤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더 나은 기자로,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한민국과 함께.